자, 두 번째 챕터 넘어갈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 사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고 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어요. 이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문제를 도출해낼 겁니다. 자, 문제를 도출해냈는데 이 문제가 한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들의 요구가 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몇 가지의 문제, 몇 가지의 요구를 도출해냈을 때 무엇부터 해결해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선순위 결정은 A급이에요. 종류가 있죠. 어떻게 우선순위 결정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징, 그리고 방법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A급이에요. 자, 간호진단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간호진단에 유용한 간호진단 분류 체계 중에서 몇 가지의 간호진단 분류 체계가 있어요. 이 간호진단 분류 체계 중에서 지역사회 보건간호 실무 영역에 적용 가능하며 간호과정의 기초를 둔 오마하 분류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금 오마하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간호진단 분류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오마하다. 그래서 이 오마하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 여러 번 됐죠? 그래서 특징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마하의 분류 체계의 첫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수준. 그럼 몇 가지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몇 가지의 수준이 있어요. 오마하 분류 체계에는 총 4가지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첫 수준, 두 번째 수준, 세 번째 수준, 네 번째 수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준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수준은 영역이지. 그런데 이 영역은 다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준은 영역으로 지역사회 간호 실무의 전반적인 영역이다. 대상자 문제를 조직적으로 그룹화했다. 무슨 말?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어. 첫 번째 영역이 뭐야? 환경이야. 두 번째 영역이 뭐야? 정신사회야. 세 번째는 신체적. 네 번째는 건강 관련 행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준이 뭐예요? 두 번째 수준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간호 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그룹핑했어, 4개로.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영역별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역별로 문제가 있어. 자, 2번 볼게요. 간호진단으로 구성되는 수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간호진단으로 구성되는 그 수준이 우리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수준 2에 대한 얘기야. 현재 또는 미래,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움으로 건강 상태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간호 문제를 얘기해. 간호 문제 이꼴 간호 진단이에요. 총 몇 개? 4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영역에 42개의 문제가 있어요. 3번. 수식어의 수준과 2세트에 대해서 제시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식어는 세 번째 수준입니다. 세 번째 수준인 이 수식어는 2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수식어는 수준 3입니다. 세 번째 수준입니다. 2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있어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라고 하는 큰 상위 체계 아래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하위 체계가 있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상위 체계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하위 체계가 있죠. 가족 구성원, 개인이잖아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이렇게 체계를 두고 우리가 대상 할 수 있어요. 대상이에요. 간호대상, 대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건강 증진, 결핍 가능성, 손상 가능성, 결핍.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건강 증진 차원이다. 건강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개의 영역이 있어. 4개의 영역이 있고 이 4개의 영역은 42개의 간호 문제, 간호 진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은 수식어로서 첫 번째는 대상자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건강 수준을 얘기해. 네 번째는요. 수준 4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네 번째는 뭘 얘기해? 네 번째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각 문제의 실제적인 증상과 징후, 각각의 문제와 관련된 독특한 증상과 징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 얘기하고, 영역은 4가지가 있어. 그리고 간호 진단, 간호 문제가 있어. 수식어가 있어. 첫 번째는 대상자야. 두 번째는 건강의 수준이야. 그리고 증상과 징후가 돼.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 문제에 따라 나타나는 독특한 증상과 징후겠죠. 이게 바로 오마하예요. 이 분류체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은 지금부터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순위 결정은 부족한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원이 한정적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도출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문제 해결할 거야. 보건의료 비용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도록 하고 최소의 지출에서 최대의 편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야. 우선순위 결정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BPRS 나옵니다. 자, BPRS 이거 우선순위 안 그래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 중에서도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특특특 A급이에요. 자, 첫 번째 BPRS 기준은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내용은 BPRS. 우선순위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 A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BPRS는 그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요. 무슨 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 결정 특 A급이에요. BPRS 특특특 A급이에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BPRS가 뭘 얘기하는가, 그 특징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출해내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사례가 주어질 겁니다. 그 사례 속에서 BPR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결정하셔야 돼요. BPRS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BPRS 기준이 다른 우선순위 결정 방법과 다른 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묻는 거죠. 어떠한 특징 때문에 얘가 왜 우선순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아? 왜요? 다른 우선순위 결정 방법과 달리 각 평가 항목을 점수화합니다. 자, 점수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우선순위 결정 시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점수가 딱 나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점수가 되어 있으니까 높은 점수 선택하면 돼요.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여준다. 점수화의 포인트를 주셔야겠고, 다시 말해서
객관화할 수 있다고요. 이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BPRS입니다. 자, 두 번째, BPRS 기준의 산출 공식을 제시하고, 산출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산출 공식을 알려면 산출해 내는 그 항목들, 평가하는 그 항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항목들이 이 점수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산출 공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가 요소가 우선순위 결정에 미치는 정도를 제시하래요. 해봅시다. 자, BPRS는요, 문제 크기 더하기 문제 심각도를 2배로 곱해서 전체에 곱하기 사업의 추정 효과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자, BPRS는 문제 크기 더하기 2 곱하기 문제의 심각도 전체에 곱하기 사업의 추정 효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목은 뭐라는 거예요? 평가 항목은 문제 크기 하나, 심각도 그리고 추정 효과까지. 크기, 문제 크기, 심각도, 추정 효과. 평가 항목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되죠?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예요. 자, 우리 편의상 얘를 A라고 해요. 얘를 B라고 해요. 얘를 C라고 해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예요. 얘가 점수죠. 그럼 봐요. A는 이만큼 영향을 끼칠 거예요. B는요. 2배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2B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 점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전체 곱하기 C예요. 그럼 얘가 가장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BPRS로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추정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그리고 심각도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문제의 크기가 영향을 미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의 크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BPRS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크기, 심각성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체 곱하기 C니까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얘가 뭔데요? 얘가 사업의 추정 효과예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뭔지 다 아셔야 되겠죠. 항목들을 알고 공식을 알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BPRS 평가 중에서 건강 문제의 크기는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를 서술하시오. A 플러스 2B 곱하기 C. 문제의 크기는 A죠. 이 A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문제 크기를 도출해내는 거. 뭘 측정함으로써 문제의 크기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자, 문제의 크기는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점수를 계산할 겁니다. 자, 유병률을 구하고 발생률을 구한다. 우와, 정말 객관적이에요. 그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값을 도출하니까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일 경우에는 유병률로, 급성질환일 경우에는 발생률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4번, BPRS 평가 요소 중에서 문제 심각도의 4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플러스 2B 곱하기 C.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B에 대해서 항목을 물어봤어요.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긴급성, 긴급할 정도로 심각해, 중등도,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요, 우리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건강 문제의 심각도, 측정 지표 간의 상대적 비중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러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상대적이에요. 긴급성, 중증도, 그리고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긴급성, 문제의 긴급한 정도, 발생이나 사망의 경량, 주민의 입장에서 상대적 중요성,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필요량에 비해 현재의 서비스 제공 정도. 중증도는 생존율, 조기 사망률, 잠재 수명 손실의 수, 장애 정도. 경제적 손실은 지역사회, 개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향은 집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 이외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포인트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다르면 각 항목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죠. 아,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BPRS는 분명히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의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BPRS 기준의 단점을 쓰래요. BPRS 방식의 점수 부여가 계량화되어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점수화할 수 있다고. 계량화되어 있어서 자, 객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효과 판정에 대한 점수 부여는 여전히 기획과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 왜? 건강 문제의 크기를 우리 유병률과 발생률로 구했거든. 유병률과 발생률로 구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값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정말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있잖아. 뭐가 있어요? 크기, 심각성이라던가 효과 판정은 점수를 부여하는 사람, 기획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점수화한다. 그래서 객관적이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큰 장점으로 보지만 사실은 아직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점수를 낸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자, BPRS 기준을 적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건 문제들을 순서대로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너 BPRS 공식 잘 알지? 너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잖아. 뭐부터 해결할까? 이렇게 기출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출제 유형도 가져가세요. 자, 문제의 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문제의 심각도를 B라고 하고요. 사업의 추정 효과를 C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A 플러스 2B 곱하기 C로 구해요. A 곱하기 B 전체 C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해봤더니 208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했더니 176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점수화 해봤더니요. 88이 나왔고 14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얘가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은 거 얘. 그 다음에 높은 게 얘. 그 다음에 높은 게 얘예요.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BPRS입니다. 자, A 플러스 2B 곱하기 C.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성,
C는 추정 효과. 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의 정도도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부터? 고혈압 관리부터, 그 다음에 당뇨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흡연. 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는 뭐 할 거예요? 이번에는 PEARL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출이요. 한동안 얘만 계속 듣단 말이에요. BPRS만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얘와 함께 얘가 같이 나와요. PEARL.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PEARL 방식의 목적. 왜 얘를 쓰는 거야? 왜 얘 쓰는 건데? 건강 문제 크기, 심각성,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거 다 생각해 봤을 때 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 그래서 얘를 결정해냈단 말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선정된 건강 문제가 반드시 해결 가능한 보건사업은 아닙니다. 즉, 문제가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행정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보건사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PEARL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답안 제시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딱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뭐예요?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죠.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PEARL을 사용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실행 가능성이에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지도 알아요. 하지만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는 PEARL을 하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 줄게요. 자, 두 번째 문제. PEARL 방식의 평가 항목을 쓰래요. PEARL. 첫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이에요. 세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자원의 이용 가능성, 적법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PEARL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이 항목들에 대해서 0점 아니면 1점을 줄 거예요. 자, 각 평가 항목에 0 또는 1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5가지 항목의 점수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이 말 무슨 말? 하나라도 0점 있으면 사업 실행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5가지 평가 항목 중 하나라도 불가 판정을 받으면 0점을 받으면 사업은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왜? 0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곱했을 때 0점이 돼요. 그러면 사업의 실행이 되지 않는다. PEARL입니다. P는 적절성이에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가? 업무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적절한가? 두 번째,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수용성, 지역사회나 그리고 대상자들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자원의 이용 가능성,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나 자원이 있는가? 그리고 적법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되고 수용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야 되고 업무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사업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안 돼요.
자, 3번 문제. A 고등학교의 건강 문제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는 무엇이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강 문제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해결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PEARL은 BPRS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BPRS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보고 PEARL을 통해서 실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BPRS, 우리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점수를 통해서 계량화되고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 232, 224, 235 얘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네요. 흡연부터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비만, 음주, 부적절한 구강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얘만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EARL을 사용합니다. 자, 봤더니 1점, 0점, 1점, 1점, 1점 보여요. 이 항목들을 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곱해 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0이 나오게 되면 얘 0점이에요. 그러면 실행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지가 않다. B만 봐요. 다 1점이 나왔어요. 얘 좋아요. 얘 실행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주 0점 하나 속해 있죠. 얘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부적절한 구강관리를 봤더니 다 1점이에요. 얘 실행 가능해요. 자, 그럼 비만이나 부적절한 구강관리나 얘 두 개만 사업이 가능해요. 얘 두 개만 사업이 가능한데 뭐부터 중점적으로 문제 해결할 거예요? 당연히 BPRS 점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BPRS 점수를 통해서 흡연, 비만, 음주, 부적절한 구강관리 순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PEARL을 통해서 한 항목이라도 0점이 있는 흡연과 음주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건강 문제를 비만이라고 하는 건강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비만이에요. 근거 제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BPRS를 따져봤을 때는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PEARL을 같이 접목시켜서 봤더니 사업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우리의 우선순위 첫 번째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국가정책 등 7가지 면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서술하시오. 가볍게 봐주세요. 자, 7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범위, 대상자의 취약성, 문제의 심각성, 자원동원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간호사의 준비 정도, 그리고 국가정책과의 연관성입니다. 자, 스테노프 랑캐스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서술하시오.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동기 유발, 세 번째는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이용 가능성,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자, 보건 프로그램 기획 시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브라이언트 모델의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을까? 자, 비교 대상 건강 문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가 기준별 점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투입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사업 대상이어야 한다. 유의점 5가지입니다. 자, 챕터 3으로 넘어갑니다. 자, 챕터 3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지역사회의 간호 계획이에요. 자, 사정에서 뭐 했어요?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진단에서 뭐 했어요? 문제를 도출해내고 그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획 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일 거야. 우리 이거를 위해서 간호 제공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대되는 결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목표라고 해요. 자, 우리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목표를 설정했어요. 우리 이 목표를 위해서 간호를 제공할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걸 우리는 수행 계획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요. 수행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 평가 계획 역시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평가 계획은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 계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 수행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평가 계획 세우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간호 진단 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자, 구체적인 목표는 관련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목표로 기술한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가 갖추어야 할 기준 4가지. 목표는 4가지의 기준이 있어. 일단 4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 기억하실 때, 자, 수단. 우리가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 수단을 결정할 때도 4가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4가지의 기준과 이 기준을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구분 짓고 공부를 하세요. 자, 목표가 갖추어야 할 기준 4가지. 첫 번째는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해결할 문제가 국가 지역사회 보건 정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체계라고 했어요. 우리 조직의 목표와 상위 체계의 목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 목표, 얘 목표, 얘 문제, 얘 문제. 어쨌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성. 우리는 체계예요. 자, 두 번째 실현 가능성. 문제의 성격이 해결 가능한 것인가와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가능성, 제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은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실현 가능해야 한다.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 이러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 관찰 가능성. 사업이나 일의 성취 결과를 명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측정 가능성. 성취된 결과를 양적으로 수량화해서 숫자로 표시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측정 가능한가? 양적으로 평가 가능한가? 관련성, 실현 가능성, 관찰 가능성, 측정 가능성입니다. 다음 문제. 자,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SMART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 구체적이어야 돼. 목표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해. M. 메이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어그레시브.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성취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되 별 노력 없이 성취 가능한 소극적인 목표는 안 된다. 자, 렐러번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적과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즉, 해당 건강 문제나 목적과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문제와 목적 간의 인과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의 연관성이 없다? 말도 안 되죠. 타임 리밋.
기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5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를 실제로 기술할 때는 다음 5가지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 기술하고 싶어. 그럴 때는 5가지를 구성해서 목표를 서술해야 되는데 그럼 5가지에 뭐가 있는가? 변화 또는 달성해야 하는 상태나 조건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무엇? 사업이 시행되는 장소, 바람직하게 변화되어야 할 인간이나 환경 부분으로 사업의 대상, 바람직하게 상태나 조건이 수행되어야 할 기간이나 시기, 달성하려는 상태나 조건의 양인 범위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중 무엇과 범위는 생략할 수 없는 중요 항목입니다. 자,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그 이게가 무엇이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 이걸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만큼 변해야 우리가 목표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큼 변해야 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기준, 그게 범위인데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가지 항목은 이게 있어. 그리고 무엇과 범위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 4번, 메이거. 메이거가 제시한 학습 목표 구성의 3가지 요소를 쓰시오. 이게 기출된 바 있죠. 이 3가지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서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가지도 알아야겠고 사례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고. 자, 3가지는요. 첫 번째, 성취 행동입니다. 학습자들이 학습 후에 나타내 보이는 학습 결과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는 우리가 간호를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결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자, 그들은 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학습 후에 나타나 보이는 학습의 결과이다. 간호사업 후 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변화. 그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해야 한다. 조건. 학습자가 어떤 상황, 조건 하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자, 그 성취 행동을 실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도달 기준,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한다. 이것은 성취 행동의 특성이나 시간의 제한, 올바른 반응의 수 등을 목표 속에 진술하는 것이다. 성취 행동, 조건, 도달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메이거가 얘기했어요. 기출된 파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집행계획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집행계획, 수행계획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것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뭘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야겠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수단을 결정해내는데 그 선정에는 타당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4가지 타당성에 대한 기준이에요.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4가지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2번째,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3번째,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고요. 4번째, 법률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내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조작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효과가 분명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이건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인가? 자, 법률적 타당성, 목표 달성 행위가 법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적 타당성이랑은 달라요. 확실하게 구분 지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4가지 타당성은
법률적 타당성입니다. 자, 문제 3번 갈게요. 자, 문제 3번. 지역사회 간호 수행의 단계에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는 계획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간호를 제공하거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활동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보건관리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계획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활동들이다. 활동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건관리를 하는데 3가지 활동이 있어. 이 3가지 활동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정이 있고요. 감시가 있고요. 감독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판별을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조정이 뭐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각 요원들이 분담된 업무를 세분화해서 실행할 때 업무의 중복이나 결핍이 오지 않도록 요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덩어리를 나눌 때는 분담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얘기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서 각각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눌 때는 항상 중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결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중복과 결핍이 있다는 것은 목표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중복을 막고 결핍을 막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조정한다고요. 자, 감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감시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시 활동 방법으로는 계속적인 관찰, 기록의 검사, 물품, 자원의 점검, 요원과 지역사회 간호사와의 뭐 해야겠어요? 토의 등이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내는 것, 그것이 감시입니다. 자, 감독은 목표 진행 정도의 평가, 주어진 업무 수행 수준의 관찰, 사업 진행 동안 발생하는 문제, 개선점을 토의하고 필요시 조언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 감시에서는요, 포인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감독은 혹시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도와줄 점은 없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활동이에요. 감시, 감독 다르죠. 감시는 정말 지켜볼게. 잘하고 있는지 볼게. 이런 개념이라면 뭐가 어려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조정, 감시, 감독 3가지 활동을 합니다.